최적화 블로그가 될 수 있나요? 또는 최적화 블로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적화 블로그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강의를 들으시거나 블로그 관리 대행을 맡기시는 사장님들인 경우 최적화 블로그 만들어 드린다는 말에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네이버에서는 코끼리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만 건 가까운 블로그 코칭을 해보고 네이버 세계관을 유추해보건대 매일 1일 1포 한다고 최적화 블로그가 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저의 뇌피셜입니다. 최적화 블로그가 안 된다는데 사업주가 블로그를 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구매 전환력을 생각한다면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어도 신생 블로그 글 몇 편만으로 문의와 매출을 만드신 많은 사장님들의 성공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선 왜 최적화 블로그가 되기 어려운지 제가 왜 그렇게 단정 지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이전에 네이버는 네이버 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 수 있도록 최적화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양산해 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블로그를 쓰면 최적화 블로그가 될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는 네이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최적화 블로그를 많이 양산하는 그런 로직, 리브라 로직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들이 생기죠. 쓰레기 같은 글이라든지 또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글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때 영리한 네이버는 로직을 바꾸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네이버 판에서 놀 수 있는 판을 많이 만들고 많이 유입을 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믿을 수 있고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가 있는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켜주는 C랭크 로직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네이버는 최적화 블로그를 양산하지 않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최적화 블로그가 한 명도 안 된 것은 아닙니다. 1년에 2명에서 한 3명 정도 최적화 블로그가 나온다는 썰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2명을 직접 봤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는 유명한 부동산 인플루언서인데요. 그분은 다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다음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팬덤을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네이버로 옮겨와서 네이버 카페도 만들고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을 하시면서요. 굉장히 팬층이 많다 보니까 이웃도 많이 하고 방문자도 많이 하고 체류 시간도 길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서 그분은 1년 만에 최적화 블로그가 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또 한 분은 제 초기 수강생 사장님이셨는데요. 저품이었던 블로그를 40일 동안 매일 꼬박 열심히 쓰셔서 최적화 블로그로 다시 회복한 그런 사례인데요. 저도 이렇게 저품질에서 최적화 블로그로 다시 회복한 사례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제가 신생 블로그로 다시 사업장 이야기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것은 개인차도 있고 네이버 정책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40일을 열심히 쓴다고 해서 우리가 최적화 블로그로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품질로 들어오신 제 수강생 사장님들인 경우에는 그냥 새롭게 신생 블로그를 만들어서 새롭게 브랜드 블로그로 만들라고 제가 그렇게 권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적화 블로그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실지 모르는데요.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만드신 신생 블로그로도 또는 준최적화 블로그로도 내 사업의 문의와 매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온, 그러니까 C랭크 로직 뒤에 나온 다이아 로직 때문이에요.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의 기준을 둔 로직에 비해서 다이아 로직은 글 한 편 한 편 퀄리티에 따라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로직인데요.
신생 블로그인 경우에는 그동안 쌓아둔 신뢰도와 인기도가 없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얘는 신생 블로그라도 글을 잘 쓰면 상위 노출을 시켜줄게 라고 말하는 건데요. 출처가 아닌 글 한 편 한 편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것이 2019년에 나온 다이아 로직이고요. 현재 시랭크 로직과 다이아 로직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두 개의 로직이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어떤 네이버 블로그의 로직인데요. 물론 다이아 플러스도 나왔고 스마트 블록도 나왔고 최근에 AI 검색 엔진인 큐도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C랭크 로직과 다이아 로직을 기반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두시면 우리가 최적화 블로그의 개념이나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적화 블로그가 없어도 우리 사장님은 내 상품과 아이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최적화 블로그가 없이도 우리 사장님들은 블로그로 문의와 매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제 강의가 만 4년 31기까지 사업주분들을 위한 블로그 마케팅 강의로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또는 500여 명의 사업장을 성공시켰던 이유도 사업장의 컨설팅과 컨텐츠 제작을 계속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적화 블로그만 문의와 매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생 블로그나 준최적화를 이용해서 병원, 치과, 한의원, 세무사, 카페, 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장이 옆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블로그 마케팅을 하신 사장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신생 블로그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25%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의 99%가 상위 노출과 문의 매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적은 퍼센티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사업에 맞는 정확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시키고 고객을 설득하는 컨텐츠를 정확하게 작성한다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사업의 방향성과 블로그 마케팅의 어떤 핏을 맞추는 작업들이 중요한데요. 최적화 블로그가 없이는 내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어렵다고 오해하시는 것. 이제 그런 오해는 안 하시겠죠? 최적화 블로그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의 네이버 정책에서는 거의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를 잘 이용한다면 훨씬 안정적인 내 사업장의 브랜드 블로그를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이 내 사업장의 온라인 매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블로그를 해야 하나? 과연 지금 처음 시작해도 되나? 라고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구매 전환력 때문입니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더 좋은 블로그 마케팅 팁과 노하우로 찾아 들어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리는 마케팅 민화의 민화였습니다.